우리 세 번째 우리 작가님 김기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기아입니다. 네, 우리 김기아 작가님 오늘 일단 드레스가 굉장히 멋지게 좀 쫙 일단 빼입으셨어요. 평소도 이렇게 멋지게 입으세요? 일이 있을 때만 오늘 특별히 뺐습니다. 그러셨죠? 네. 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리허설 하기 전에 뵀는데 너무 멋진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놀랬습니다. 아, 예. 괜찮나요? 굉장히 괜찮으세요. 굉장히 괜찮으세요. 그 처음에 그 불교 쪽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동양화를 하셨나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불교 미술을 먼저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화를 먼저 했습니다. 한국화요? 그런데 한국화 하기 전에 그 수채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는 수채화, 서양화 쪽으로 시작하셨다가 네. 동양화로 네. 바뀌신 거죠? 네네. 네네네네. 그럼 대학을 올라가셔서 하시면서 대학에서 한국화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밖에서 수채화랑 그 유화를 네네. 하시다가 이제 동양화를 하셨고 예. 불교 미술은 이제 대학원 가셔서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불교 미술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초를 한번 그 처음 수강 신청을 하고요. 초? 네, 첫 수업 있기 전에 그게 초본이 아니라 불교 초라고 하거든요. 초를 가져왔는데 그게 한 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할 수 있지 하고. 잠시만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여쭤보는데 초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밑바탕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벌할 네, 때 네, 초벌인데 네, 그러니까 네, 네. 밑그림을 그려놓은 네.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불교 그림인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 이제 색을 먹이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그 위에다가 선을 그 위에다 다시 그리는 거를 그럼 따라 그리기에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첫 번째 네.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하고 토요일 날 마음을 아주 먹고요. 네. 작정을 하고 왔는데 웬걸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그 다음에 그 불교 미술은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그 또 은사님께서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에서 그 선수화 쪽을 그 강의를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그쪽이 괜찮겠다 하고서 선수화로 간 겁니다. 네. 불교 미술인데 좀 한국화적이에요. 선수화가. 네. 아니 제가 이제 선생님을 이제 뵙기 전에 네. 이렇게 올해 이제 포항 아트 페어 프로그램북을 봤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요거를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 뵙기 전이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다가 눈에 굉장히 좀 들어온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피곤한 상태로 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눈이 이제 가가지고 참 이 그림 참 좋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시죠. 네. 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색감도 그렇고. 한 요쪽 왼쪽 작품인데 웬 스님이 나이는 많지는 않으시는 어떤 그 연치의 스님이 이렇게 큰 나무를 이 컬러가 이제 약간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낙엽이 이제 물든 어떤 그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림인데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어제는 밤에 안경을 안 끼고 봤어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선명한 눈으로 이제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또 봤어요. 좋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 작가님이 이 작가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김기아 작가님이 이제 말씀 나누다가 보여주시더라고요. 본인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눈이 많이 갔던 작품이라고. 제가 매치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기아 작가님도 이제 그 평소에 제일 잘하시는 게 뭐 멍 때리기 이런 말씀하시던데 네. 그렇게 멍을 좀 많이 때리세요? 멍을 잘 때립니다. 그러세요? 네, 보통 2시간은 뭐 기분 오래 때립니다. 그렇게 어디서 때리십니까 멍을?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멍을 때리세요? 네, 네, 시간 좀 있으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그렇구나, 그렇지 메모할 때 있고 또 그게 또 온전히 또 저녁까지 이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일단 가볍게 생각해보면 멍 땐다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집중돼 있는 건가요? 멍이라는 게. 그냥 보는데 보는데 보진 않는 거죠? 네, 보는데 보지 않는 거죠. 네. 머릿속은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보는 게 없는 아무것도 건가요? 보는 게 없습니다. 눈만 보고 있습니다. 눈만 뜨고 아무 생각이 네, 아무 눈만- 생각 없어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이번 달 그 밀린 저기 무슨 뭐 뭘도 내야 되고 그 와이프한테 그 저기 그 이번 달은 생활비도 어떻게 내야 되고 뭐 학원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걸 툭 내려놓고 바라는 보되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엄청난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사람. 글쎄요, 저는 크게 뭐 처음부터? 수행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근데 평소에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4차원이라는 소리는 좀 들으셨는 건가요? 차원이 넌 차원이 좀 달라! 뭐 이런 얘기 좀 들었나요? 조금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좀 개인한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식구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뭐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돌이켜보면 예술가적인 어떤 또 다른 면모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러시군요. 멍 때리기를 잘하신다. 최장 멍 때리신 거는 몇 시간이나 멍 때려 보셨어요? 근데 그걸 시간을 가지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멍을 때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또 뭐 있나라든지 전화벨이 울린다든지 아, 그걸 깨는군요. 네, 깨는 거죠. 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실험본을 두고 야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그걸 이제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마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학생들은 정말 코끼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 생각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실험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놔야지라고 하지만 계속 잡념 같은 것들이 큰 것도 아닌 잡념이 계속 들어와서 나의 삶을 계속 그냥 현실을 자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툭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니 사실 말씀 주신 거예요. 고수다. 아니 몸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한강에서 지금 몇 대 있어요. 서울에 있어서 네, 있습니다. 나 여기 가면 나 상 받지 않아. 언뜻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대 됐어요. 예,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때릴 것 이게 같아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이 각박하게 사니까 그냥 조금 더 슬로우로 내려놓고. 내려놓고 좀 살아라 뭐 이런 뜻에서 그런 대우가 언뜻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그래서 이 포항 쪽에 기반에 살고 계시는데 바다를 좀 많이 보세요? 아니면 산을 좀 많이 보세요? 산을 거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덱도 그러면 산 쪽에 네, 있으신가요? 산을 주로 바라보는 쪽이라서. 근데 뭐 바라보는 그건 이거죠. 들어오지는 않다. 네네네. 사실은. 네, 그냥 바라볼 뿐이죠. 와. 처음에 바라볼 때는 저기 산에 있어 하고 인지는 네, 해주되 네. 그다음부터는 네. 그냥 네, 있건 없건 그냥 네, 봄이구나 하고 바라보면 겁을 열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 아무튼 또 다른 어떤 해보세요. 고수님을 또 다른 고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다른 거 데려오셨는데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좋은 데가 있군요. 네. 사진으로 보면 또 그림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이죠. 네, 좀 요런 시리즈를 많이 하세요? 어떤 요런 오늘 가지고 나온 시리즈를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요걸로 좀 가고 있는. 그러세요? 이 작품을 언제 그리셨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원래 그린 거예요. 올해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얘는요? 네. 그건 봄에 한 거예요. 봄에 네. 이게 한자가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네. 네 귀입니다. 귀. 돌아갈 귀. 귀로 할 때 귀향할 때 귀자죠. 네. 이 스님은
다시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서 와서 쳐다보시는 건 아니죠? 귀하는 게. 그 스님이 바라본다고 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쪽 보면서. 네, 시간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시간을 본다. 네, 네. 김 작가님, 시간을 본다. 이런 뭐 철학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을 본다.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저는 이게 태공이 낚시를 하는데 네.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세월을 시간을 낚는다. 네. 세월을 낚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네. 네. 시간을 본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시간을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간을 본다라는 건 거기 또 더 들어가면 생과 사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생이 있으면 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나무는 고목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조차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그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커가지고 고목이 돼서 나중에 고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는 생사이려 생이 있으면 멸이 있듯이 그런 되돌아간다. 거기에 그냥 순환된다. 그게 귀에 이제 모든 건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게 역시나 이게 이제 동양화에서 또는 이제 불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윤회 사상, 뭐 이런 것과는 조금 철학이 좀 말씀 주시는 그림 속에 좀 녹아 있네요. 아무튼 그림이 참 좋아서 저는 한참 좀 바라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순지 위에 설체라고 있는데 이것도 순지 위에 설체 뭐 이런 건가요? 네. 설체는 뭔가요? 네, 술제라는 건 그 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바탕으로 그리고요. 순지라는 건 종이란 뜻인 것 같고요. 한지 뭐 이런 거 종류겠는데 설체. 네, 설체라는 건 그 먹 위에 그 색을 올리는 거, 그 한국화, 물감, 또뭐 질색 묘화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먹만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색감을 쓰다 했는데 그 설체라고 쓰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김기아 선생님의 작품 오늘 그림이 아유 좋은데요? 아주 그냥 항아리 하나가 그냥 탁 있고, 거기에 보이세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아주 그냥 좀 청춘인가 봐요. 이 귀뚜라미는 그래도 푸른색이니까 보니까. 그래서 청춘의 약간 느낌처럼 약간 푸른 귀뚜라미 한 마리가 탁 항아리 입구에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철 작가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다음에 돌아가면 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림 쪽이 이쪽 약간 철학적인. 왜냐면 다시 먹으러 돌아가. 선생님도 처음에는 먹으러 시작하셨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동양화 시작하셨다가 지금 유화로 가셨다가 다시 동양화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철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좀 속세에 좀. 또 갑자기 뭐 속세까지.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인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양 작가님 한마디 좀 그림에 대해서 좀 보시고 좀. 저도 아까 이철진 작가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처음에 수묵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화를 하면서도 저런 향수랄까 원래 가슴 한 구석에는 저런 먹빛 그런 그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근하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있네요. 야, 아니 우리 양 작가님은 개그맨 시험 보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 실력은 출중하신데 왜냐하면 카메라를 아세요. 딱 말씀하시다 카메라 딱 보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딱 보죠. 근데 우리 기철 작가님은 계속 저만 보고 하시니까 여기만 나와 여기만. 제가 그래서 저쪽 보시라고 해도 계속 저만 보시니까 카메라 얼굴이 나오시잖아요. 그 말씀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저만 보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양 작가님은
딱 저쪽을 보고 하시니까 카메라를 아시네. 제가 혹시 봐봐, 또 이렇게 손을 싹 떨리잖아. 개그맨 시험 보러 가면은 내년쯤에 가면은 카메라 테스트와 연결 좀 잘 좀 연결해서 시켜주세요. 연결은 자신 없고요. 제가 이제 KBS 출신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KBS에서 오시면은 제가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번 맛있는 예, 순댓국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시험 보러 오세요. 다 들으셨죠? 네. 근데 나이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개그맨 시험도 나이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동생이구나. 예. 자, 우리 김정은 작가님. 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달하고 항아리잖아요. 문득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도자기에서 다랑아리. 네네. 다랑아리죠, 그렇게 다랑아리.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달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이 항아리 다랑아리. 자체가 예, 달 항아리 느낌 그대로 이렇게를 나타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달 항아리 하면 백자 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먹으로서 표현했지만은 저 달이 비침으로 해가지고 달 항아리라는 이미지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그렇죠. 작품이 다랑아리잖아요. 네, 네, 도자기도 네. 좋아하고 네.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따뜻한 어떤 감성 뿐만 아니고 그것이 주는 어떤 풍만함 이런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약간의 완벽하지 않는 예. 그리고 그래서 집에 많이들 이제 그렇죠. 소장하고 네. 그러시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항아리만 그려놓은 작품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항아리만 그려져 있는 것들도 많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달과 항아리가 같이 그려 있는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거기다가 이제 메뚜기도 한 마리 이제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 이 작품은 또 귀뚜라미 아니에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아, 죄송합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귀뚜라미군요. 귀뚜라미. 가을이네 가을. 가을 귀뚜라미. 예. 한 마리 있는 거에 뭔가 좀 외로워.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표현할까. 어. 그래서 많이 애로워하십니까? 선생님, 외롭지 않아요. 이철지 작가님 좀 느끼하셨어요, 그래. 그러십니까? 좀 느끼하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전혀 저요 목작업할 때 저런 발목 네네. 때는 좀 네. 저런 그렇죠. 저거 정말 좀 스며들은 그러니까 느낌. 네네. 이런 부분을 이제 발목이라 그러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네네. 목이 퍼져 나가는 그런 네네네네. 보이는 것들. 네. 네, 선생님 요 작품의 제목은 냉추입니다. 가을 초가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예, 그러니 냉추. 맹추? 네. 맹 네. 맹자가 무슨 맹자인가요? 들맹입니다. 들맹. 네. 아, 어디 들어오다, 네네. 시작되다의 그런 아, 개념의 가을이 들어오는. 야, 맹추. 작품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음. 꼭 설명할 때 이 작품 이름은 맹추야. 그러면 뭐야? 너 맹추라고. 뭐라는 거야 나한테? 맹추라고. 이게 꼭 설명하면 재밌을 것 어떤 분이 같아요.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울면 단지 안으로 막 퍼져서 나한테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까지 퍼져오는 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이게 울림이 있어서 네, 작품의 제목이 주는 어떤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맹추 시리즈를 많이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그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때 다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시리즈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맹추는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가을이 이 작가님처럼 춘심이가 정말 춘심이 저는 대표로 시리즈. 다 시리즈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한 작품에는 거의 어떤 뭐 실증이나 이런 것들의 재미를 따로 이렇게 금방 잃으시는 건가요? 실증이 아니라 그때 저는 다 뭐라 그래야 될까?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 느낌 그런 게 달라서 그때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작품을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 때는 한 작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음 작품 넘어가시나 아니면 요거 조금 하시다가 또 다음 작품 넘어가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끝나고 넘어가는 편이세요? 끝나고 넘어가요. 어떤 작가님들은 쭉 펼쳐놓고 요거 좀 하시고 요거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막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빨리 마르지 않을 때는 마를 동안 그냥 또 멍 때리는 거고. 이 목이 네. 마르지 않을 때. 마르지 않을 때는 멍 때리고 있다가 마르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 그림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은 맹추. 작품 제목은 맹추. 가을이
시작된다,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귀뚜라미 한 마리가 그려 넣으신 거는 가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네. 장치인가요? 네네. 제 작품 속에는 많은 그 소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보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그냥 좀 릴렉스되는 그런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네, 네. 뭐 철퍼덕 앉아지는 그런 느낌?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뭐든가 뭐 이렇게 빠지거나 뭔가 네. 이렇게 열의를 갖거나 그런 네. 것보다는 네. 한 발짝 물러서 네. 한숨 툭 떨어뜨려 네, 놓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요즘 뭐 지면이나 저런 데로 보면은 음. 그 걸어 다니는 환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걸어다니는 환자 이런 분 어떤 뜻일까요? 아픈 사람들 마음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아프거나 정신이 뭐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사람들의 좀 많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됐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작가님은 평소에도 이제 멍을 많이 때리시지만 집안에서는 어떻게 그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는데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는데 네, 네. 그 자녀분들은 엄마의 이제 전업 화가로서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어떤 뭐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 아주 혹평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딸입니다. 보통 어떻게 혹평을 해요? 따님은 혹시 근데 보통들 이렇게 자제분들이 부모님들이 그 그림을 하시면 자녀분들도 그런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림들 많이 그림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딸도 정말 얘는 소질이 있어 싶어서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냈어요. 네.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웬걸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갔을까요? 그러고는 안 가더라고요. 그림은 재미없대요? 자기하고 안 맞대요. 안 맞대요. 근데 아직도 아쉽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아쉽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삶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뒤에서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던 우리 양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쵸? 예. 근데 그 그림을 감각을 갖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혹평을 해요? 네. 제가 그 친구도 늦게 자는 편이에요. 저희들이 부엉이과라서 늦게 작업을 하고 이 정도 마음에 드는데 하고 찍어가지고 야 어떠니 하고 딱 보내면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이러고 왜 이랬지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뭔가 설명을 안 해요? 네. 더러 색이 들어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색을 했지 엄마. 네. 다른 생각을 해보라고. 달리 다른 걸. 그래서 왜 요즘 뭐 핸드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미리 그거 하는 건 뭐예요? 왜 적성 검사 아니요 그림처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색 입혀보고 이렇게 미리 뭔가를 이제 네네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네네. 만들어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네네. 있겠죠.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걸 한번 디지털 포토샵 같은 거? 뭐 포토샵이 일환이겠죠. 그런 걸 뭐 하여튼 그런 디자인 도안을 먼저 시켜보는 거겠죠. 네네네. 색깔을 그래서 그걸 색조를 한번 대비해가지고. 해보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저는 또 굳이 그렇게 참 이 말씀 주시기에 잘하게 말씀 나온 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대회에서 AI가 그려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1등을 해버렸잖아요. 야, 그런 걸 기사를 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이제 이거를 어떤 작가 개인의 순수한 어떤 예술적 어떤 영감에 의해서 색깔을 먹이는 게 아니고 미리 어떤 디지털화된 거에 대해서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괜찮다. 그거를 그림을 뽑아낸다. 또는 AI가 뭐 어떤 그 제시어들을 갖다 입력했을 때 그걸 확 그려서 낸다. 야, 이게 예술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예술적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끼리가 그리고 돼지도 그림을 그리고 막 많은 동물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처럼 철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되는 거라서 그냥 그림을 그렸다 뿐이지 예술 작품은 아니다. 예, 그렇게 또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술 네. 작품은 아닌데 근데 그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네. 그림을 그려내는데 네, 그것이 철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확고하신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술 맞아요. 대회에서 네, 네, 네. 상을 받아버리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일반 전업 작가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일이 좀 변화가 있을지 참 궁금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쵸? 그건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아, 생각을 해서.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대비가 되네요. 상품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그게 상품이지 작품일까? 그런 생각들 네. 가지고 있어요. 아직. 네, 저는 뭐 그게 그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어. 그게 이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네. 신기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 뿐이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이랄까 미리 언거를 뭐 색감을 써보신 그런 거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예, 예술가적인 어떤 직관적인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질 예술이 아닐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상품과 작품의 어떤 대별되는 게 선생님은 작품을 하시는 거지 상품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또 음. 저희들 한지 내지는 음, 먹 음. 가격이 쌉니다. 서양화에 비해서 그래서 작품값도 조금 마구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작품값도 좀 싸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가 네.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 하나 할 게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가격 대비에서의 이 사실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점 하나 찍어도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철학이 어떻게 다르죠. 되느냐에 네. 따라서의 약간 그 작품인데 제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곤란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자꾸 저쪽 서양화 하시는 분들이 평가 전하더라고요. 맞아. 음. 다른 그게 무슨 입장들을 말이냐면 뭐 그런 거 하던데 왜 그랬는데 그 작품이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야 그러면 나 막 세면으로 덮을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내가 쇠로 만들어서 내가 할까? 왜 무게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작품은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버리면 안 되지만 조선시대 때 김홍도가 유화물감이 있었으면 유화를 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료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우리의 재료적인 어떤 부분이지. 아 그럼요. 그거를 먹으로 그리니까 그렇고. 아니 저는 맞습니다. 예, 이제 약간 너무 말씀 소중한 거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양화 또 한국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림 그 뭐랄까 값이 조금은 좀 덜 매겨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언뜻 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작가의 마인드도 조금 차이가 뭐 있으니까 그죠. 그게 또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우리가 그 미술 시장에서의 그런 게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한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재료와 상관없이 내 작품은 내 컬러 드는 그건 그냥 웃자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소재와는 상관이, 재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철학이 저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당연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 한국화 그리시는 우리 작가님 계신데 지금도 그분도 이제 서양화 쪽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데 그 작업실에 가면은 한 200곳짜리, 100곳짜리 이제 동양화들, 한국화들이 있는데 와 너무 좋아서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 정말로 그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고 그 여백의 미가 예술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진짜 먹 하나 가지고 모든 그걸 그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의 그 농담으로만 조절하셔서 그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유아가 가질 수 없는 정말 깊이감이 와 농담 속에서 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몇 가지 색을 그냥 낸다고 합니다. 정말로 보색이라고 5가지 있습니다. 예 그 먹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한국화의 깊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오늘 김기화 작가님의 어떤 농담이 보이는 슬쩍 이렇게 좀 이렇게 달빛에 비친 달 항아리가 오히려 달은 하얗게 피어놓고 또 항아리는 검게 이런 것들이 근데 옆에가 이제 이렇게 좀 반사되는 느낌이 약간 뿌얘졌는데 그래서 외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참 다른 뒤에 있고 항아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달빛의 저 뒤쪽은 좀 비쳤어 가지고 좀 하얗게 되고요. 요건 어두운 오히려 그렇죠. 달빛이 못 받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네요. 시청자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뭐 무슨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 작품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 요즘 얼마나 바삐 살아가나요? 그런 분들이 좀 릴렉스되는 그런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맥주 한 잔 마셔야겠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에 진심은 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기화 작가님이 원하시는 거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좀 각박하게 또는 한쪽으로 좀 몰려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살고 있는 여러 현대인들에게 조금은 그림을 보시면서 한 발짝 한 템포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다가가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멋지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멋진 작품 소개해주신 우리 김기화 작가님 박수 보내드리고요.